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별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설 전에 인사조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 조사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 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계획을 공개했는데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2월 설 연휴 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과 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 외교, 법무, 국방, 행안부,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등 3특검 팀의 시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특검 성과와 별개로 공직자에 한해선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이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계엄 가담자가 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보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에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게 이 TF의 취지인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내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그 현상 진단을 하면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이 TF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주 빨리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증거도 확실해야 되는 거고. 예. 다만 부안해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아니 우리 윤석열 탄핵되고 난 뒤에 한덕수도 그렇고 시상국도 그렇고 권한대행 시절에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었어요. 제대로 안 움직였잖아요. 체포 하나도 그렇게 쉽게 안 됐던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몇몇 공직자들 얘기 나왔지만 윤석열이 임명했던 자들 중에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자리 두고 있으면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더미들을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나갑니다. 다른 부처들에 있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 대표적인 거 딱 세 가지만 얘기하면 군, 경, 검입니다. 근데 군의 경우에는 안규백 장관이 이미 일찍이 이제 부임을 하면서 장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죠. 이제 군 내부의 승진 인사도 이미 겪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내란 가담 인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인사 조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경찰 쪽은 윤호중 장관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 메시지가 던져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배경은 최근에 있었던 이 항소 포기 논란 이후에, 항소 자제 논란 이후에 벌어진 검찰 내부의 정치 검사들의 준동 때문에 전 이게 더 적시에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들은 제가 잘 살펴보면 특히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선을 확대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보면은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명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의무 없는 일을 그냥 위법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던 검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합수부에 파견될 뻔했던 검사들, 혹은 또 선관위에 출동할 뻔했던 이 대검 포렌식 검사들, 그리고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문건을 만들었던 계엄을 합법화시키려고 했던 그 문건 만들었던 검사 있잖아요. 이런 검사들을 죄다 속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내부에 있는 내란 가담자들을 속아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만약에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부 혁신 태스크 포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예, 이제 1부가 마무리될 때가 되니까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사자후를 쏟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예, 2분 반을 혼자 떠들었어요. 아니, 지금 대단합니다. 저는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항상 아쉬웠던 게 그 친일파 관련된 청산이 전혀 안 됐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를 발목 잡고 있다고 느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악의 축을 제대로 청산한 역사가 없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청산해서 진짜 이렇게 살면은 골로 간다. 이걸 좀 보여줘서 우리나라 앞으로 갈 때 발목 잡는 세력이 얼마나 좀 사라졌어요. 엘레강스예요. 저거 아름다운 표현이다. 골로 간다를 골로 간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사전으로 바꿔 얘기하면 패가망신한다. 네. 패가망신한다. 네.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또 실수를 범하잖아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그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관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실제 내란에 부역했으나 특검 수사로 다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공직사회, 공직자들에 대해서 총리실 산하에 새로운 TF를 구성한 후에 인적청산 작업에 돌입하겠다라는 어제 국무회의의 내용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제3의 쿠데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내란 필벌의 시대다라고 내년 1월 인적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사이에 쏟아진 뉴스 제목들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개 중앙기관 싹 뒤져 발본색원 공직사회 살얼음판 세계일보 보도고요. 문화일보는 헌법 존중 표방하면서 여 검사항명 문책 이어 인사폭풍 예고. 뉴스원 제목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 공직사회 칼바람 내란 청산 적폐청산 시즌2.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적폐청산을 가져다 쓰는 거죠. JTBC 정부 내란 청산 드라이브 설전까지 조치 끝낸다. 한국일보 보도 제목입니다.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가동에 술렁인 공직사회 올 것이 왔다. 이데일리 제목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침묵한 대통령실 내란 연루자에는 속도전.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보나 여 검찰과의 전쟁 선포 맞불. 조선일보 사설 제목 보겠습니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동아일보 제목입니다. 공직자 계엄 선후 10개월 싹 뒤진다. 휴대전화도 제출 유도. 디지털 타임스 제목입니다. 정의당도 반발, 대장동 비리, 결재권자 이 사법 리스크, 정부 항소 포기 개입 납득 불가. 한겨레 사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현명한 결정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 제목입니다. 12.3 불법 계엄 1년 앞 전격 출범한 헌법 존중 TF 공직사회 태풍 예고. 어마어마하죠. 차분하게 살펴볼 이슈들입니다. 호들갑 떨 일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 바 있지요. 그 이후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직을 했죠. 마치 피해받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핍박받는 의로운 검사인 양 직을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뭐 대형 로펌 갈 거라는 거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초임부터 검사장급까지 그야말로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일까요?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칼을 빼든 분위기입니다. 앞서 쭉 설명해 드린 대로 언론은 지금 호떡집에 불난 상태입니다. 공직사회 태풍 예고부터 시작해서 전쟁 선포, 발본 세권, 살얼음판, 적폐청산 시즌2 그야말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어는 다 갖다 쓰고 있다. 경색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헌법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 간 또다시 내전이 시작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또다시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겠다라는 뜻을 담은 취지였습니다. 뭐 국무회의 전 과정을 다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른바 민심을 청취하고 있고 거기서 제기된 현안들을 꼼꼼히 메모했다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죠. 당시에도 무려 122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르게 권위는 낮추고 기자들과 거리를 좁힌다라는 차원에서 간격을 1.5m로 정했고 연단도 없앴습니다. 타운홀 미팅 방식의 라운드 테이블로 동등하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기자들이 안 보여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는 오히려 기자들을 단을 설치해서 기자들이 윗단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맨 윗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한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듯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브이와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 때 잘 나가던 검사들 또다시 인사로 썼냐. 이런 사람들 다시 쓰는 거 문제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보도 때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퇴진 요구했던 검사장 25명 가운데 16명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임명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실제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곤혹스러운 정부의 고민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따가 양문환 의원님 오시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로봇 태권브이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헤드 조정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사회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뭐 공직사회에 대해서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감싸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나쁜 짓이다.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건 더 나쁘고 원시국가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솎아내면 그럼 또 누구랑 일하냐. 성남시에서도 있는 자원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서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대체로 시키면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잘라내고 솎아내기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니 그 정부의 뜻과 의지에 맞춘다면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한쪽 편만 쓰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껴서 또 다른 반목과 질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함께. 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도 여권 안에서는 전임 정권에 빌붙던 검찰들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면 한다. 검찰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로봇 태권브이 안에 영희철수처럼 모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국익을 위해서 봉사해 줄 것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 정치검찰은 그럴 뜻이 1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 태우면 철수 태우면 똑같이 영희처럼 철수처럼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그야말로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 속에서 다시 또 한번 내전을 획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지규현 판사가 느닷없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서 투표용지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판을 뒤집어 엎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줄 것 같고 보안수사 요구권도 줄 것 같으니 1년 남은 유예기간 동안 시간은 충분하다.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정권은 흔들 수 있다. 100번도 흔든다.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자신감의 발로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쿠데타는 조기에 진압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청산보다는 내란 필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을 필벌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안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이 안에서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끊임없이 내부를 흔들고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가 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차제에 확실히 끊어내고 내란의 잔뿌리들까지 확실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내란특검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필벌을 통해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것을 국정동력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내란에 가담했다, 친일했다, 독재에 부역했다, 군사독재와 함께했다. 그런 사람들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제대로 로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친일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정부, 대통령 직속기관 포함해서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군, 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해양청 12개 기관은 타 기관보다 의혹 제기가 많기 때문에 집중 점검 기관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감사원과 국정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 등은 조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분단 체제를 맞이했죠.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긴 독재 체제를 지나왔습니다. 친일과 군사 독재는 대한민국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흑막이었습니다.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내려온 만큼 이번 내란 청산 과정이 역사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의롭게 한국 사회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 독재에 이어서 검찰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도처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그마저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훗날 또 어떤 망상을 가진 독재자에게 휘둘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에 확실히 친일 독재, 검찰 독재의 망령을 걷어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필벌은 필수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등판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공직자의 불법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라 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특검에서 당연히 이제 수사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특검이 뭐 연관된 연루된 수많은 공직자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법적 처벌 외에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불이익을 줄 만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가 각 부처 다 조사해 갖고 이 사람들 이제 걸러내겠다 혹은 뭐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을 해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설 연휴 전 인사 조치까지 다 마치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는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여가부에서 막 계엄에 가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핵심 기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검찰, 경찰 뭐 군, 있는데. 네, 합참이랑 검찰, 경찰, 총리실, 그다음에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소방청, 해경 여기가 사실은 주요 집중 타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본다고 하고 이제 계엄을 기점으로 6개월 전 그리고 4개월 후까지 10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다. 최근에 이제 군 인사를 할 때 승진할 사람 찾아봤더니 전부 다 계엄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세게 칼을 뽑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조직의 안정성, 국가의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건데 합참의 별 장군 30명 뭐 떼게 한다, 뭐 인사 조치한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30명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사 조치하고 전역시키고 그러면
과연 군대 기강이라든지 군대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시스템이 괜찮을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외교부에서도 막 외교 대사관에 뭐 각국 정부에다가 뭐 불법적인 비상겸에 관련해서 옹호하는 공문 보냈던 사람들 그러면 그 말단 인턴까지 다 처벌할 거예요. 이거 동조했다고. 네.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아니라 내편 존중 TF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냐.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 네. 이를테면 황교안, 뭐 내란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체포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특검이 하겠지만은 사실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 부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100일 경비단 이런 게 윤석열 관저 지켰는데 그러면 이 100일 경비단이 내란에 협조한 거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상부 지시를 들었을 뿐인데. 예, 상부 지시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빠지는 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이제 뭐 처음에는 윤석열 말 듣다가 빠졌는데 그러면 어느 때 빠진 것까지는 내란을 동조를 안 한 거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부처 내에서도 이견도 있고 곧 승진철인데 쟤는 내란 동조 세력인데 왜 쟤는 승진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정리를 해줄 필요 있겠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 내 편 속가내기는 솔직히 정권이 마음 먹으면은 이런 거 안 해도 속가낼 수 다 있습니다. 뭐 이걸로 속가낸다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물 먹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 먹일 수 있으니까. 승진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자르는 거는 어려워도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10개월 동안에 핸드폰도 이미 제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6개월 전 그리고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내역을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그걸 본다는 거죠? 예, 이거는 조금 위험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제출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제출해. 그런데 제출 안 하면은 너 대기 발령 이렇게 한다는 거라서 그럼 이게 이미 제출이 맞나? 대기 발령 안 받으려면은 다 하고 뭐 이미 휴대폰 바꿀 사람은 다 바꿨을 테고 그랬는데 이거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커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네. 이거를 그러면은 공무원들 수만 명 거를 다 포렌식을 하나요? 저는 조금 이거는 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 명확하게 밝히려면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만한 게 없긴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이거 관련되지 않은 뭐 본인의 또 내밀한 뭐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공무원인데 제가 태무에 이렇게 쇼핑한 거 이런 내역까지 다 일과 시간에 그것도 한참 일할 밥 시기에.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였습니다. 세부에서 그만 국민을 사세요, 위해서 이제. 국민을 위한 일에 지금 점심 시간이 어디 있고 휴식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기관장 막 씹는 막 그러면 문자 엄청 보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게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죠. 뭘 제보센터. 하려고 한다면 투서를 막 넣을 수 제보센터, 있게. 제보창구 네. 그리고 각 기관별 TF 최소 10명으로 구성한단 말이에요. 예. 이 10명 어떻게 구성하겠냐고. 근데 지난 저승사자 정권에 맞췄어, 주요한 지금. 일을 했던 잘 나갔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우리 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위주로 딱 TF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제보 받았다 그러고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조사한다라고 하고 감찰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난 정권에서 주요 업무 맡았던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작업으로 이것이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익숙했던 이름으로 따지면 뭐 적폐청산 뭐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겠군요. 그죠? 네. 네, 요거는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진행 과정 중에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두 분이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